추석 연휴 막바지까지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밥값을 할 때라며 연휴 직후 국회 본회의 개최를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민심이 이재명 정권의 레드카드를 들었다며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연휴 동안 불거진 이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에 국민께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우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민생을 외면한 정쟁은 멈출 때라고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습니다. 민생을 내팽겨치고 냉부해를 가지고 싸움만 하는 이 정치를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밥값 좀 하는 그런 정치를 합시다. 이를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이나 15일 본회의를 열어 7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개혁 입법 과정을 설거지에 빗대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이 뒤따른다면서 국민의힘이 시끄럽다고 우기고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든다고도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을 깎아내리고 법치 파괴를 설거지로 포장한다며 오직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석 민심 역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레드카드라며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국정보다 이재명 피자가 더 중요했느냐며 예능 출연 논란의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로남불이라며 반성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은 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되 조용히 추진하라는 게 국민 뜻이라며 연내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맞불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자, 명절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그 끝나지 않는 두 가지 이슈가 있으니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해서 막 그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얘기할 때냐 이것들아 이런 비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나이가 당선이 됐자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돼 가지고 뭐 사실상 아베 극우 노선을 가지고 정치를 할 텐데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관세 협상 문제 제가 명절 앞두고 서울역하고 용산역 현장 취재 갔을 때는 관세 협상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시민들께서 이거 진짜 우리 만약에 오면 어떡할 거냐 우리 이거 협상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신문 보니까 대통령실이 딱 그 추석날 그러니까 그 차례 지내는 날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일 지금 회의 중이라는 거예요 관세 협상 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협력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익이 걸린 문제인데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는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냉부 출연 어떻게 보세요? 일단 26일에 이제 화제가 났는데 그때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귀국하는 길이었고 화제는 27일에 이제 잡혔고 그리고 대통령이 27일부터 회의를 주재를 해가지고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일 오전에도 회의를 하고 28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하고 또 오후 5시 반에 다시 회의하고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이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정치권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박근혜 7시간하고 비교를 하는데 박근혜는 도대체 7시간 동안 뭘 한 것이냐에 대해서 그 행적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맞습니다. 그거가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시간을 내서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다. 다만 이제 정무적 판단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출연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좀 미루고 그러니까 추석에 이게 이제 좀 방영이 되는 거를 원했긴 했는데 미루고 다음에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엄청나게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보고도 다 받고 뭐 지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크게 이 재미를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적당히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 붙들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진우 의원실을 취재하는 박형관 기자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실은 아싸 이러고 있대요. 하나 잡았다, 한 건 했다, 이제 이런 태도라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날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아니라 K푸드였던 것 같아요. 시래기. 이재명 시래기. 기자. 시래기 피자.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걸로 뭐랄까 변죽을 올리는데 말씀 주신 대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치를 하나 답답한데 일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프로를 이제 결국 이제 정주행. 한번 봤어요. 네. 다시 보기도 하고 여러 번 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그 쟁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재난 사태나 아까 이제 김준일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 사태 이런 게 났을 때 네. 그러면 최고 국정 지도자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디까지 그러니까 현장에 가고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26일 날 발생한 다음에 28일이면 이미 이 사안이 복구 조치가 들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네. 화재 진압이 거의 다 회복되고 프로세스가 거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박근혜도 그랬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그런 짓을 자주 하는데 이런 어떤 화재나 재난 현장에 아무 대책 없이 찾아가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니까 쟁점은 만약에 프로세스대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자원정보관리원에서 이런 부분을 프로세스대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시를 어기고 다른 짓을 했다거나 밑에서 프로세스 잘 하고 있는데 아니면 굳이 본인이 나서겠다고 해서 그 재난 복구 과정 방해했다거나 네. 쟁점이 그거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갔다고 뭐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나갔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왜 찍었냐 이거죠. 네, 아까 네. 말씀대로 이제 김준 선배 말씀 똑같은데 조금 아쉽긴 한데 야당이 이걸 공격하려면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방해했냐고. 그러니까 네. 밑에서 어떤 내부 고발이나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돼요.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예능 찍고 다시 회의 주재하느라고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이게 나간 게 중요해라. 그래서 how to 뭘 잘못했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줘야 돼요. 네네. 네, 박근혜 사례 같은 경우는 7시간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경이 출동했다가 빠꾸했다가 출동했다가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왜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골든 타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그 타임에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못하고 역할을 못한 거예요. 위에서는 나중에 전화해서 그러잖아요. 청와대에서는 그 들어가지 말라고 빠꾸하라고 네. 그런 걸 지적하는 거지 나간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세월호의 7시간에 맞춰서 이재명의 사라진 48시간을 처음에 제기를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그랬다가 나중에 스멀스멀 사라졌는데 그 프레임에 가둬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포인트로. 근데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논점을 바꿔가지고 왜 나갔냐. 그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지금 복구율이 27.8%, 그러니까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정보자원의 원장인 관리원 원장인 그 이재용 원장이 국회 행안위 위원들이 갔을 때도 아예 걱정 말라 100% 복구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거짓말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 이번 행안위 때 국정감사 때 그렇죠. 아마 엄청나게 그 이재용 원장 깨질 것 같은데 그런 보고가 청와대로 올라갔으면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그 현장의 판단을 믿고 이거는 고해도 되지 않겠냐. 일단 그 에이펙이 10월 말인데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냥 고냐 스톱이냐 해서 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네. 대통령의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뭐 다 뭐 언론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대전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광주에도 있고 몇 가지 이제 분원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얘기를 했던 거는 실시간으로 백업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백업이 된 거는 5%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정부 때 결과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다 뻥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분원도 만들어 맞아요. 놓고 예.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니까 이거 망가져도 여기에서 근데 데이터가 이중화 장치. 예, 데이터가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건 진짜 미스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예. 좀 국회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있었고. 아니 제일 이상한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상민 이거 하자고 이중화 조치를 하자 그랬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빌드업해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멈춰라. 그래서 250억인가를 예산 삭감을 행안부 차원에서 국회에 한 거예요. 그래서 19억인가 16억밖에 안 올라온 거예요.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다 같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복구가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100%에 네.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산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거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복구가 제대로 안 되면 100일 뭐 이게 며칠 동안은 반년 동안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 국가 재난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네, 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부분에 대응이 문제가 있었느냐를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딱히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논점도 옮아가고 예.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난에 대해서는. 아, 이거 저는 하나 더 게 개혁신당 쪽에 개혁신당이 계속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거짓말 프레임 계속 논평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이 처음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화재 이거 신속 복구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예능하고 전혀 관련 없었다. 일정 자체가 네.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지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거짓말로 이제 엮어가지고 강유정 대변인을 이제 경질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진짜 이거 옛날 기억이라서 저희가 기사를 크게 안 써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인선 대변인 때 아시죠? 윤석열 초반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제가 그 거짓말이 너무 황당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건희 사진 있죠? 그 집무실 들어가서 김건희 사진 찍었잖아요. 그게 팬카페로 유출된 거예요. 오케이. 사안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냉보에도 그렇고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게 때로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우당탕탕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발생했는데 그러면 집무실 안이 거의 보안구역이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는 개 데리고 가가지고 반려견하고 사진 찍어서 그게 김건희 민간 팬카페로 유출이 됐는데 네. 그럼 이 유출을 누가 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누가 찍었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강인선 대변인이 처음에 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그게 부속실 직원이 네. 당시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이 찍어줘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유출됐다. 네. 라고 하길래 저희가 또 물어봤거든요. 그럼 누구 핸드폰이었냐? 만약에 부속실 직원 핸드폰이면 부속실 직원이 찍어서 그 직원이 직접 팬카페로 사진을 전송해줬냐? 아니면 찍은 다음에 김건희한테 따로 전송해줬냐?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김건희 폰이었어요. 그거 끌어낸다고 한 6시간 걸렸어요, 그때. 네.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대변인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때 거짓말할 때 강인선 거짓말할 때 당시 뭐 요런 사진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보시면 그때 여당이고 뭐고 대변인이 그런 큰 거짓말하는데 단 한마디로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강인선 경질하라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 이제 와서 강유정 대변인 설사 그게 두루뭉실하다고 해도 저 때는 가만히 있자 더 큰 게 문제가 근데 있었을 저는 때도. 사실 기자들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제 사건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그래서 윤호중 경질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개혁신당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걸 받아서 또 보수지들이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를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각으로 가니까 이건 조금 지금 상황에선 논점 이탈 아니냐 이제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휴 내내 정치권 소식이 좀 쌓여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자체가 왜 논란이 되는 건지 도저히 지금 이 순간도 이해는 안 가는데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것, 냉장고를 부탁해 여기 출연한 것 관련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전직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외치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은 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께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스트레스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는지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핵심은 박근혜 7시간처럼 뭔가 사라져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능에 출연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시비를 털 게 하도 없으니까 저는 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계속 논란을 만들고 꼬투리를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처럼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을 했다던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남발을 했다던가 뭐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었다던가 네. 뭐 순방 때 누군가 부인이 나가서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숭상하는 내란숙의 피의자 윤석열은 소위 말하면 좀 창피하게 빤스 차림으로 이제 들어 누워서 체포에 반항하고 있고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 너무 잘 꾸리고 있고 위기관리 능력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외교 환경에서 묵묵히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 코스피도 집권하고 나서부터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렇죠. 예, 작년 딱 말 기준으로만 봐도 1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적을 만들고 있는데 코트를 하나하나 잡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네. 없다 보니까 봐라. 냉부에 이거 예능을 출연했네. 보니까 네. 이때 우리 국가 전산망이 조금 정신 없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될 때 이때 했구나. 요거 딱 잡은 겁니다. 요거 네. 딱 잡은 거. 그래서 네. 저는 뭐 좀 비판은 좋은데 비판하려면 좀 돌아보시고 본인들이 네. 과거에 윤석열 정권 때 이런 위기 상황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좀 돌아보시는 게 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논란이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에 일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 과연 하루라도 있을까? 이렇게 하면 대통령은 24시간 붙박이로 그냥 집무실에만 있어야 된다는 뜻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포인트가 뭔 것 같으신가요, 박사님? 뭐 제가 볼 때 야당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한테는 뭔가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일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능 출연 문제랑 국가 전산망 문제랑 결부를 시키게 되면 네. 잘 모르는 국민들은 네. 대통령이 뭐 되게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짜고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네. 주진우 뭐 예를 들면 회의도 열지 않았다.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다. 뭐 회의를 왜 안 열어요? 이 사건이 터질 때 비행기에서 유엔 총회에서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 화재가 발생했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했었고 네. 저녁에도 회의를 했었었고 네, 그랬죠. 회의 다 진행했죠. 현장 방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다면 네. 당연히 그분들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기 가보는 건 의미가 있지만 네. 그게 아니잖아요. 기계적인 오류의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 송원석 원내대표 네. 이재명 피자 문제 가지고 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죠? 그 사람이 김풍 작가가 네네. 자기가 그냥 이런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재명 피자로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본인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이재명 피자로 만들어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 피의자니 피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 더 화가 나는 건 이 국가전산망 화재가 난 가장 큰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내내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연행이 지나서. 그렇다면 자기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를 제대로 못했느냐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뭘 했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세월호랑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게 있지 네? 따로 있죠.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네. 자기들이 집권 여당일 때 벌어졌던 그 사태의 내용과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후한무치한 사람들이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정당의 사이라는 얘기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쌓는다는 건 되게 안 좋은 거니까.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당은 스스로 빌드업하고 있다. 네. 해산당해야 될 정당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처럼 그 쉬운 말로는 그냥 스스로 무덤 파고 있다.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갉아먹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층은 뭐 잠깐 결집할 수는 있지만 중도층은 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다 보면 사실 이 냉부회를 보시면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영 여사가 막 낄낄거리고 놀다 오신 게 아니에요. 보면 분명히 목적을 갖고 K푸드를 그렇죠. 알리고 실제적으로 뭐 저는 시래기라는 게 그렇게 유용한 음식인지도 몰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음식 특정 우리나라 재료를 알리고 뭐 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피자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풍 작가가 부산에 있는 유명한 피자집이 이재 미음 들어간 피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라 비슷해요. 이름이 성함 비슷한 그분의 피자가 줄 서서 먹는 등의 굉장히 유명한 피자 이름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신 게 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목적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냉부회란 프로그램이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하면 OTT라고 하죠. 거기서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식재료를 계속 알리고 또 김혜경 여사님도 말씀하신 계속 우리나라 음식 뭐 한국화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 홍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거기서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명한 셰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K푸드가 수출될 수 있게 수출 역군이 돼달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밈처럼 야, 우리가 수출 역군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홍보인데 이게 무슨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장동혁 의원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또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구잖아요. 네. 이 이재 미음 피자가 또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럼 좀 하필이면 예, 본인의 지역에 대한 그 유명한 피자집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네. 그걸 막 던지시면 그 본인 지역구에 있는 그 피자집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피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이 내용은 내용대로 잘 보고 홍보할 내용 홍보대로 하고 만약에 이 국가 전상만 화제에서 네.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게 있다 하면 그건 그것대로 비판을 하면 되는 거지. 이 국민들이 재밌게 즐겁게 시청을 했던 이 방송과 그다음에 네. 추석 내내 이 문제 갖고 논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중도층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위기 때 너는 과연 뭐를 했냐? 국민이 많은 우리 청춘 국민이 돌아가셨던 이태원 참사 때 뭐를 했냐? 너네들은 국민의힘과 그 네.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윤석열은 네. 다음 날에 머리도 안 빗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뇌진탕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런 게 소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수해로 고통받았을 때 본인들 보니까 아크로비스타 근처도 비가 많이 왔던데라고 퇴근을 하고 네. 당시에 비서실장 그날 기자들이랑 술 먹으러 가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무덤을 파고 있다.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때 밥상머리에는 네. 니들은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국민의힘과 윤석열 니들은 그동안 뭐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냐? 위기 때 뭐 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때 술 먹고 출근해서 또 낮술 한잔 하시고 심지어 출근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좀 어쨌든 저쪽에서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니까 7일 인스타하고 X에 글을 올렸는데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논란을 의식을 한 걸까요? 뭐 저는 이건 부분적인 것 같고요. 부분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관세 협상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라는 부분은 수출국가로서 한국이 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인 거고 네. 이 문제를 잘 풀지 않는다면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추락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식들은 국민적인 어떤 합의 아니 국민적인 일심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전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번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네. 과거의 사례인데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그 한미 FTA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지층들 같은 네. 경우가 진보층 같은 경우가 엄청 비판했어요. 어떻게 파병을 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그때 만약에 파병을 하지 않았을 때 한미 동맹이 휘청거릴 수 있는 측면이 꽤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조금 그랬었죠.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지지층들에게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지라도 전체 국민 경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네. 앞으로 관세 협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합심된 힘을 모으는 것들이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또 때로는 네. 국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길로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 말처럼 간 쓸개를 내주더라도 그리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오해를 받더라도 당신들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길로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 두 가지 어떤 시그널들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정신 차려. 지금 냉부해로 싸울 때야 우리가.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진짜. 자동차 관세 20% 때려 맞고 가게 되면 네. 우리 경제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을 네. SNS에 올렸다고 생각이 들고 네. 좀 국민의힘이 애들이 아니라면 이런 네. 뜻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싸움질만 하는 7살, 8살짜리 남자 장난쟁이 애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좀- 근데 진짜 네. 수준이 그렇게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냉부회가 이게 싸움거리가 되는 건지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아, 저도 네.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게 그냥 국민들은 재밌게 즐겼고 또 K푸드 검색량이 30% 가까이 늘 정도로 그래요? 사실상 네,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대로 그냥 지나가고 정말 만약에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정책적으로 잘못을 했다던가 실수를 한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지적을 차라리 하시는 게 맞지. 네. 이 프로그램 나와서 국민들 즐겁게 본 것 같고 뭘 더 이상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거 시청률 뭐 최고치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냉부에? 덕분에 최고치 찍은 거 맞다고. 9%가 나왔어요. 9%. 예.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온라인 뭐 OTT 같은 데서도 조회 많이 되고 그렇죠. 있고 네.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시청률 도우미가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홍보대사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윤석열이 재판 나갔다 와가지고 더 이상 재판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현기증 나고 구역질 난다 그랬잖아요. 네. 전 지금의 논란 정말 현기증 나고 구역질이 나요. 그럼 송원석과 주진우가 잘한 겁니까? JTBC를 의도하지 위해서 않게 냉부해? 도우미가 됐죠, JTBC. 네, 의도하지 않게 도우미가 된. 그나저나 지금 박수현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비쟁점 법안에 있어서는 뭐 10일이나 한 15일경 본회의 열고 이건 좀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미 지난달에 의원총회 열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일단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이제 마지막 도장을 당신이 찍어라. 뭐 거의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69박 70일 필리버스터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못할걸요? 가능할까요? 아니, 이런 질문 이 당이- 할 수는 있어? 이 당이 69박 물리적으로. 70일 동안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69박 70일이면 24시간을 쭉 해야 그나마 민주당의 덕택으로 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계속 그냥 상정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다 보셨잖아요. 네. 의원들 상정시켜 놓고 다 나가요. 국회 부의장 아예 퇴근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는 뭐냐면 니네 진짜 할 거야? 약속하고 해. 만약에 69박 70일 동안 안 하면 니네들 국민한테 거짓말한 거야. 네. 그럼 너네들은 진짜 공당으로서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국회법에 의하면 필리버스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하고 나면 딱 종결시킨 다음에 종결시키는 투표에서 네. 투표가 통과되면 다음 법안 올리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이 법안이 어떤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70개의 쟁점 법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쟁점 민생 법안.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면 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법안인데 네. 소위 비쟁점 민생 법안을 가지고 70일 동안 붙들어 매겠다? 그러면 누구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죠. 이제 결론적으로 네. 자기 말은 69박 70일 동안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가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의 민생을 갖다가 70일 동안 딜레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니들은 누구랑 싸우는 거니?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보면 극우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들의 이후에
어떤 지역구에서의 공천을 받기 위한 지지층들 결집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네. 당신들이 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정치 계속 하고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정당 예산 얘기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저렇게 계속한다면 정당이 민생을 말아먹는다. 민생을 말아먹는 정당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가? 네. 선거가 없잖아요. 앞으로 좀 당분간은 또 그렇죠. 아, 네. 지방선거가 하나 지방선거 있구나. 뭐 내년에 뭐 있죠. 6월달에 한번 정신 네. 차리게 해드려야죠. 국민 여러분께서. 네. 냉장고를 부탁해 JTBC 예능 인기 예능이죠. 예. 요리사분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그 프로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게 논란이었습니다. 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예능 출연이긴 했는데 뭐 예능 출연하는 거 뭐 전직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가 뭐 좋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이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 26일에 이제 자원관리원 화재가 크게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녹화일이 이틀 뒤인 28일이었고 그래서 원래는 5일에 방영이 될 예정이었다가 또 이제 공무원 한 분이 숨지는 일도 있고 해서 하루 정도 또 대통령실에서 연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6일에 방영이 됐는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 출연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K푸드 홍보 차원이었고 재난과 관련된 대응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네. 해명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여야 간의 고소 고발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갈 일이에요? 이 고소고발까지 할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뭐 이렇게 비판을 할 건가 싶기도 하지만 뭐 비판할 수 있다고 치고 야당에서.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뭐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뭐 보면 그거죠. 방송에서 아마 그 냉부에서 예약 저 대통령 출연시키기로 한 것은 꽤 오래전에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한 달 전쯤 했겠죠. 그러니까 혹은 적어도 몇 주 전에는 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정보관리원 네. 국가정보관리원의 화재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터질 것을 예상하지는 전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이지만 이렇게 그런 준비돼 있었으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은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그 화재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 전부 다 24시간 동안 밤을 새서라도 이거 다 해내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5일이 발이 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발이 나는 날 대통령이 그러면 그 본인의 어떤 이거 빨리 복귀하라는 지시 뭐 이런 것이 어떤 정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공무원 한 분은 또 그렇게 그 굉장히 비극적 상황을 맞이했고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에 나와서 뭐 이렇게 웃고 즐기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게 적절하냐라는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의도해서 뭐 일부러 그랬다든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뭐 야당으로서는 야당선에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여당에서는 여당 나름대로 그냥 적절하게 해명을 하고 가면 그냥 됐을 것 같은데 보면 양쪽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서 한쪽에서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48시간 동안 뭐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적절한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야 모두의 어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수준 뭐 이런 것들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김종혁 듭니다. 전 최고께서 만약에 지금 현직 최고위 아니면 뭐 당대표라고 치시면 어느 정도 논평 내실 거예요? 그 적절치 않았다라고 논평을 낼 것 같습니다. 시점이 적절치 않았다. 네, 그거 적절치 않다. 녹화한 게 아니면 그냥 방영한 게. 방영은요, 제가 보기에는 5일날 어차피 안 하기로 해서 하루 늦췄잖아요. 뭐 한 일주일쯤 늦춰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게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어떤 감정 문제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차라리 한 일주일 정도 늦춰서 방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 정도 아쉬움 정도 표하는 뭐 정도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적절하다. 합니다.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비판의 지점들을 보면 네. 좀 처음에는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냉장고를 부탁해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타임테이블을 다 공개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국가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맞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 48시간 동안 이 그랬습니다. 얘기였죠. 그리고 네. 그것도 사실 대통령의 공백이 이 국면에서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공세를 위한 공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는 유엔 총회 비행기 귀국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내리자마자 점검하고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주재하고 그런 타임테이블을 다 하니까 왜 예능을 찍었냐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그냥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K푸드 그리고 한국 문화 이런 부분과 하는 건데 잃어버린 48시간이란 프레임은요. 그 당시에 대통령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이 복구하는 공무원분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공격을 위해서 정치적 네네네. 공세를 위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소구력 있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국민들도 응원하거나 같이 거기에 이제 박수를 치실 텐데 너무 나간다는 인상을 좀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너무 나가는 건 맞는데 네. 저는 대통령의 K푸드 홍보가 그게 지금 원래 냉부의 원래 성격과 맞느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냉부회라는 거는 냉장고 파먹기잖아요. 원래 어떤 사람의 냉장고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서 가져다가 여기 요리사들은 이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뭐 지금 대통령 영부인께서 뭐 진짜 요리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냉장고도 본인이 산 음식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부 다 요리사들이 채워놓은 거고 컨셉으로 K푸드를 홍보한다.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K푸드 홍보에 대해서 얘기 들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김윤옥 여사가 K푸드 대대적인 홍보를 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었는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무슨 K푸드냐. 어? 뭐 이래가면서 한식의 세계화 있죠. 그때 그렇죠. 제목이. 한식 세계화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뭐였지? 비빔밥이었나? 떡볶이. 네, 뭐 여러 가지가 네, 여러 있었던 가지 것 있어요. 같아요. 실제로 비빔밥은 지금 뭐 네. 보면 그 어디야 비행기 타면 네. 가장 인기 품목이 비빔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최고 권력에 있고 본인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능 프로에 과거의 분들도 마찬가지신데 이렇게 너무 자주 출연하는 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른 쪽에 예를 들면 뭐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뭐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에 가서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거기를 방문하고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예능 프로 출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국민들과 네. 좀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막 있다 보니까 K푸드까지 이게 좀 나온 건 아닌가. 사실 K푸드가 저도 이렇게 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주로 이제 시래기 많이 나왔다면서요? 시래기 피자. 예, 시래기 피자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뭐 불닭볶음면의 시대 아닙니까?